거기 97페이지 보시면 어음이라고 있으세요. 뭐라고 있으세요? 어음. 우리 회계에서는 어음 그러면 거기 밑에 잘 나와 있는데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받으러음하고 지급어음. 그래서 받으러음의 뜻은 뭐냐면 돈을 받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아직 돈 받은 건 아니에요. 어음만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급어음의 뜻은 뭐를 줘야 되는 거죠? 돈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음을 회계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안 하고 거기 상법에 보시면 약속어음이라고 있으실 거예요. 무슨 어음이요? 약속어음. 그래서 말 그대로 약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약속을 하냐면 정해진 날짜 되면은 돈 줄게 라고 약속하는 겁니다. 근데 이 약속을 못 지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도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 주에 서점 있죠? 서점 중에 좀 큰 서점인데 반디앤 루니스였나? 예, 거기 부도났잖아요. 어음 못 막아서. 예, 그래서 약속한 날짜에 그 돈을 갚기로 했다. 그래서 무슨 어음이라 그래요? 약속 어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우리 회계에서는 약속 어음은 없어요. 회계는 받아야 되면 무슨 어음이요? 받으러음. 줘야 되면 지급어음. 그래서 받으러음은 자산이고요. 지급어음은 부채예요. 왜냐면 돈 줘야 되잖아요. 근데 안 망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요. 어음 거래 안 하는 게 원래 제일 좋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대부분 사업을 하시면 일명 미수라 그러잖아요. 못 받는 돈. 이걸 어느 정도 깔고 시작해요. 그러니까 대부분 회사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한두 달 정도는 깔아놓고 시작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돈이 한번 막히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회전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부도가 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저 아는 형은 사업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만약에 1,000만 원짜리면 900을 달라 그래요. 그 대신 현찰로 줘. 그러면 깎아서 해줄게. 약간 이런 식으로 사업하시는 형님도 계세요. 근데 그분은 이제 거의 1인 사업이라 예, 거의 뭐 알바 한두 명 쓰고 본인 혼자 하는 쪽이라 그렇게 해도 가능하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나쁜 방법은 아니에요. 왜냐면 어음 받았다가 잘못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 그게 더 위험한 거니까. 내가 조금 덜 벌더라도. 예. 그래서 저는 백종원 씨 있잖아요. 백종원 씨 마인드 중에 배워야 될 거는 하나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그 백종원 씨는 싸게 팔아서 많이 팔자잖아요. 근데 싸게 파니까 남는 건 많아요, 적어요? 적죠. 예. 대신 꼭 그 방법이 꼭 나쁜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비싸게 팔아서 안 팔리는 것보다는 싸게 팔아서 내가 조금이라도 덜 갖고 가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떨 수도 있어요? 좋을 수도 있죠. 근데 백종원 씨는 요리사 아닙니다. 가끔씩 어떤 분들은 백종원 씨 요리사로 알아요. 백종원 씨는 그냥 사업가예요. 본인도 맨날 TV에 나와서 얘기합니다. 자긴 요리사 아니라고. 근데 요리를 많이 해봤겠죠. 왜냐면 프랜차이즈만 갖고 있는 게 뭐 27개? 25개 정도 된다면서요. 거의 30개 가까이. 그러려면은 만들어 보긴 해야 되잖아요. 근데 잘 만들긴 해요. 근데 저도 그분이 만들어 놓은 프랜차이즈 몇 군데 가서 먹어봤는데 제 스타일은 아니에요. 왜냐면 일단 둘 중에 하나야. 맵거나 짜거나.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싼 재료 갖다가 음식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싼 걸 갖다 만들려면은 자극적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자극적으로 만들려면 두 가지밖에 없죠. 맵거나 짜거나. 근데 제가 매운 걸 안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생각보다 별로인 프랜차이즈들도 있고. 저거 백종원 씨가 갖고 있는 그 중국 요리 하는 데 있잖아요. 중식집. 거긴 별로더라고요. 한 3번인가 가서 먹어봤는데 짜장을 먹어도 내 스타일이 아니고 짬뽕을 먹어도 별론 것 같고 좀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완벽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 다음에 98페이지가 아니고 99페이지. 어음 쪽에서 중요한 거는 99페이지하고 100페이지에 있어요. 그래서 99페이지 보시면 어음의 배서와 할인이라고 있는데요. 이 두 가지는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어음의 배서 설명드릴 건데 이거 드리기 전에 다른 이야기를 좀 할게요. 수표는 이서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이서. 그래서 우리가 수표 쓸 때에 수표 이렇게 내밀면은 거기 점원이 뭐라 그래요? 주민등록번호 앞자리하고 전화번호하고 이름 적어주세요라고 하죠. 그거는 이서라 그러고 어음은 배서라 그래요.
그래서 어음도 수표처럼 어음을 쓰려면은 그 어음 뒤로 넘기면은 거기에 뭐 사업자 등록번호 적고 주소 적고 다 있거든요. 근데 직접 적지는 않아요. 그냥 거기에다 못 찍어요. 도장 찍습니다. 도장 찍으면은 그게 이제 배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필요하냐면은 수표나 어음 이거는 누구 손을 이렇게 타고 왔는지 남기도록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수표 뒤에 적는 건 뭐라 그래요? 이서. 어음 뒤에 적는 거는 배서라고 표현을 하는데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배서 나오면 무조건 받을 어음이에요. 무슨 어음이요? 받을 어음. 왜냐면 받을 거를 내가 쓸 때 거기에다가 적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수표나 그 배서 나오면 무조건 무슨 어음이라고요? 받을 어음이세요. 그거 좀 잘 기억 좀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할인이라고 있습니다. 할인. 우리가 딴 건 몰라도 할인의 뜻은 알아요. 할인이 뭐죠? 네, 깎아주는 거죠. 싸게 파는 걸 뭐라 그래요? 할인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우리 할인 행사하면은 좋아요, 나빠요? 좋죠. 왜냐면 싸게 살 수 있으니까. 네. 근데 우리나라에서 저기 미국 따라한 거 있죠. 미국의 그 블랙 프라이데이 따라한 거 있잖아요. 뭐 있어요? 모르죠? 그런 게 있다라는 것만 알지. 코리아 페스타라고 있어요. 네. 난 처음에 코리아 파스타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코리아 파스타 뭐지? 그래서 봤더니 코리아 페스타인데 우리나라는 망했어요. 네, 미국처럼 이렇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는 희한하게 갖고 오면은 잘못 갖고 오시더라고요. 갖고 와서 우리나라에 맞춰서 변형을 시켜야 되는데 그대로 들고 와갖고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유통 시스템이 안 맞아요. 근데 그거를 억지로 끼워 맞추려고 그러니까 그게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저도 웃겼었던 게 코리아 페스타 하는 시기에 이제 저희 꼬맹이가 좀 어렸었어요. 맨날 그 사주는 음료수가 있었거든요. 하나에 1,000원이었거든요. 근데 코리아 페스타 한다 그래서 갔는데 2개 2,000원 팔고 계시더라고요. 실제 그런 거 많았어요, 적었어요? 많았어요. 그래서 소송 걸었었어요. 몇몇 사람들이. 그래서 판결 났어요. 어떻게 판결 났냐면은 1+1 있죠? 1+1을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평소에 1,000원이었던 거를 두 개에 2,000원은 잘못된 거다. 2,010원이면 인정해 줄게로 판결 났어요. 그러니까 10원이라도 뭐하게 팔아라? 비싸게 팔아라. 그러면 인정을 해주겠다. 근데 평소에 1,000원에 팔다가 1+1 2,000원은 이건 불법이다로 판결 났어요. 얼마 전에. 저도 그거 보고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렇지. 이래야 대한민국이지. 네. 하나에 1,000원이었다가 1+1이 1,000원이면 대한민국이 아니지라고 생각했죠. 네. 그래서 한국에는 코리아 페스타가 있습니다. 네. 근데 망한 이유가 저것 때문에 망한 거예요. 유통 단계가 틀려요. 미국은 마트나 백화점이나 이런 데에서 물건 창고에다 넣어놓잖아요. 그러면 창고 사용료를 백화점이나 마트가 내요. 근데 우리나라는 백화점이나 마트에서 안 내고요. 입점해 있는 회사가 내요.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선 싸게 팔면 무조건 뭐예요? 손해예요. 그래서 유통 단계 자체가 틀린데 거기에다가 억지로 짜맞추려 그러니까 이게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코리아 페스타 할 때 잘 팔리는 거는 몇 가지 없어요. 그 중에 제일 잘 팔리는 거는 지금 중국 분들이 못 들어와서 그러시는데 화장품. 화장품은 불티나게 팔린대요, 그때. 네, 왜냐면 전 세계적으로 코리아 화장품 그러면 어때요? 먹어주잖아요. 특히 이제 중국 분들 난리는 안 되잖아요. 한국 화장품이래. 그러면은 거의 뭐 중국에서 명품백 네, 이런 취급을 받을 정도로 좋다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할인이 깎아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외울 거예요. 어떻게 외울 거냐면 어음 할인하고 매각 거래 나오면 매출 채권 처분 손실. 거기 다 써 있어요. 교재에. 매출 채권 무슨 손실이요? 처분 손실.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요, 요런 뜻입니다. 어떤 뜻이냐면, 그 매출 채권이 두 가지 얘기예요. 요것도 외울 거예요. 외상 매출금하고 받으러. 그 다음에 매입 채무라고 있어요. 요건 외상 매입금하고 지급업.
그래서 부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의 뜻이 뭐예요? 팔았다. 채권은요? 받을 거. 그래서 팔고 받을 걸 매출 채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외상 매출금은 외상으로 뭐 했다? 팔았다. 그러면 뭐 받아야 돼요? 돈 받아야 돼요. 받으러 음도 팔고 어음 받은 거거든요. 그러면 어음만 받은 거지 아직 뭐는 못 받았죠? 돈은 못 받았죠. 그래서 매출 채권의 뜻은 팔았는데 못 받은 거야. 그러면 매입 채무는 샀는데 뭐 한 거예요? 안 준 거예요. 예. 그래서 외상 매입금은 외상으로 샀다란 뜻이죠. 그러면 뭐 줘야 돼요? 돈 줘야 돼요. 그 다음에 지급어음의 뜻은 어음을 줬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뭐 드려야 되죠? 돈 줘야 되죠. 예. 그래서 이렇게 매출 채권, 매입 채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어음 할인. 우리가 할인의 뜻은 깎아주는 겁니다. 근데 어음을 깎아준다 그래서 무슨 할인이라 그래요? 어음 할인. 예. 그래서 이 어음 할인을 오늘 딱 한 번만 얘기할 거예요. 이거를 실무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어음 깡한다 그래요. 카드 깡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카드 깡이 뭐 하는 거예요? 신용카드로 현금 만드는 걸 카드 깡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어음 깡은 어음으로 현금 만드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이제 실무에서 하는 얘기고 회계에서는 뭐라 그래요? 어음 할인한다 그래요. 왜냐면 이게 어음을 미리 파는 거거든요. 만약에 이 어음이 2달 후에 돈으로 받을 수 있어요. 몇 달 후요? 2달 후. 근데 내가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해. 그러면은 어음을 팔아야 돼요. 네, 그거를 어음 할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은 현수막 있는 데들 있죠. 거기 보다 보면은 간혹 가다가 어음 할인합니다라고 쓰여 있는 곳들이 있어요. 그럼 거기 가서 어음을 팔 수도 있고, 원래 제일 좋은 건 은행 가서 파는 거예요. 왜냐면 은행이 이자율이 가장 어때요? 낮아요. 근데 그 현수막 있는데 이런 데에다 팔면 막 20%씩 떼요. 수수료를. 네, 왜냐면 그런 데는 합법보다는 조금 더 가져가시잖아요. 우리 돈 빌리는 것도 똑같습니다. 제1금융권에 빌리면은 뭐 한 3.5%, 4%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제2로 가면은 이게 6, 7%로 올라가죠. 그 다음에 제3, 그러다가 뭐 러시앤캐시 이런 데로 가면은 20% 넘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똑같아요. 예, 그리고 하나 알고 계셔야 되는 게 러시앤캐시나 이런 데 가서 돈 빌리시면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이거 저도 들은 얘기인데, 러시앤캐시나 이런 데 가서 돈을 빌리시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제1금융권에서 신용대출이 안 나온대요. 왜냐면 돈 빌리면 돈 빌린 거 남잖아요. 흔적이. 그러면 은행에서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저런 그 사금융에 가서 돈을 빌릴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러면 이 사람한테 돈을 빌려줬을 때 못 받을 확률도 어떨 것이다? 높을 것이다로 봐버려요. 그래서 러시앤캐시니 막 이런 거 막 나오잖아요. 그런 데보다는 일단 제일 먼저 어디 가서 돈을 빌리는 게 가장 좋아요? 제1금융권. 근데 제1금융권 갔더니 안 된대. 그러면 제2 이런 식으로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되면 이제 어디 가는 거예요? 러시앤캐시나 이런 데 가서 돈을 빌리는 겁니다. 왜냐면 어쩔 수 없잖아요. 내일 당장 살아야 되는데 오늘 필요한 돈이 없어. 그러면 빌려야 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되도록이면은 제1금융권 가서 빌리시는 게 가장 좋긴 한데, 문제는 뭐냐면 내 신용이 안 좋아서 못 빌릴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여기서 문제, 시험에 안 나옵니다. 신용등급,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신용등급 몇 등급일까요? 최초 신용등급 찍으세요. 1부터 10까지 몇 등급? 2등급 아니에요. 4등급이 기본이에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4등급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신용이 좋아지면은 3, 2, 1 이렇게 올라가는 거고, 신용이 나빠지면은 5, 6, 7, 8 밑으로 뭐 하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예요. 네, 저도 이거 몰랐었어요. 대출 받기 전에는. 왜냐면 저희 공부하는데 신용등급 안 나오거든요. 근데 대출 받으러 갔는데 거기 서류에 4라고 써 있는 거예요. 등급 옆에. 근데 저는 신용카드도 안 쓰고 지금까지 밀려본 적도 없거든요. 그래갖고 머릿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왜 내가 4지? 근데 물어보긴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을 뒤졌더니 기본 신용 등급이 4등급이래요. 그래서 거기에서 내가 카드값 잘 내고 등급이 좋아지면 위로 올라가는 거고, 위로 올라가면 좋은 건 하나밖에 없어요. 뭐가 좋냐면은 신용대출을 받을 때
이자율이 어때요? 낮아요. 네. 근데 등급이 높으면 높을수록 1금융권에서 빌려주더라도 이자율이 어때요? 높을 수 있어요. 그래서 등급 관리 잘하라고 이야기하는 게 딴 것 때문이 아니고 갑자기 급할 때 돈 빌려야 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남이 빌리면 5%인데 내가 빌리면 10%래. 그러면 나한테 마이너스잖아요. 남들보다 돈을 더 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관리 잘하는 것도 어때요?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놀랬어요.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왜 나 4지? 1 아니야? 네, 그랬는데 1이 시작이 아니고 4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어음강하게 되면은 이익 보는 거예요? 손해 보는 거예요? 손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매출 채권 무슨 손실이요? 처분 손실. 근데 참 웃긴 게 뭐냐면 오늘 이후로 깡 얘기는 안 하거든요. 근데 왜 시험장 가시면 어음깡이 기억나죠? 있어요, 몇 분. 시험 보고 와갖고 이 문제가 나왔는데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 기억나야 되는데 어음깡이 기억난대요. 네, 결론은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필요한 게 기억나야 돼요. 진짜 오늘 이후로 깡 얘기는 아예 안 해요. 근데 어음깡, 카드깡 이것도 알고는 계셔야 돼요. 그래서 카드깡이 이런 거예요. 뭐냐면 신용카드로 TV를 사요. 200만원짜리를. 그래서 그 사람이 200만원짜리 TV를 자기가 구입을 하고 요 카드 갖고 온 사람한테 뭐 160만원, 150만원 이런 식으로 현금으로 주는 거예요. 근데 나한테 나오는 카드 값은 얼마가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 200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수중에 가지고 있는 건 150만원이고 이런 식으로 카드를 현금화 시키는 걸 무슨 깡이라 그래요? 카드깡. 그 다음에 어음을 현금화 시키는 걸 어음 할인이라고 하는데 실무에서는 어음 깡한다라는 표현을 더 많이 쓰세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도 지금은 지방에서 농사 지으시는데 트레일러 운전하셨거든요. 큰 거 컨테이너. 네, 그거 하실 때는 어음으로 받으셨어요. 그러면 은행 가갖고 어음 깡한다라고 표현하세요. 네, 그래서 어음 깡이야.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기억나야 돼요? 어음 할인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어음의 개서. 어음의 개서는 교환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라고요? 교환. 그래서 이런 경우입니다. 어떤 경우냐면 만약에 다음 달에 1000만원을 받아야 돼요. 얼마 받아야 돼요? 1000만원. 근데 거래처에서 이렇게 전화 오는 거예요. 저기 죄송한데 다음 달에 1000만원을 못 줄 것 같아요. 3달 후에 드리면 안 될까요? 라고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무조건 다음 달에 내놔 이렇게도 못해요. 왜냐면 다음 달에 그 회사가 못 준다고 하고 부도가 나버릴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그러면은 3달 기다렸다가 받는 게 우리 회사 입장에서도 더 좋은 거잖아요. 왜냐면 아예 못 받는 것과 조금 기다렸다 받는 거는 어마무시하게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맞죠? 네, 그러면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한 달 전 거랑 3달 남은 거랑 바꾸는 거예요. 그거를 어려운 말로 뭐라 그래요? 개서라고 해요. 뭐라 그런다고요? 개서. 시험엔 안 나와요. 거기 교재에 있어서 설명드린 거예요. 거기 보시면 뭐 구어음은 소멸하고 신어음이 어쩌고 저쩌고 나오죠. 그래서 옛날 거하고 새 거하고 교환하는 거예요. 근데 왜 교환하냐면은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건 한 달 남았잖아요. 네. 근데 나는 몇 달 후에 받기로 했어요? 3달 후에. 그러면 한 달 남은 거를 그쪽에서 가져가고 나한테는 이제 몇 달 남은 거 줄 거예요? 3달 남은 거. 그거를 개서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103페이지. 그리고 초반에 제일 중요한 건 암기하라고 알려드리는 거 있죠. 그거 기억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면 이거 가지고 3개월을 써먹어야 되기 때문에 암기 가지고. 그 다음에 103페이지 보시면 기타의 채권 및 채무인데요. 거기 단기 대여금하고 뭐 있죠? 단기 차입금 있죠. 그 옆에다 요거 하나만 적어주세요. 장기 대여금과 장기 차입금. 그래서 단기 대여금은 몇 년 안에요?
1년 안에 빌려주는 돈이에요. 대여의 뜻이 뭐죠? 빌려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1년 안에 받기로 하고 돈 빌려주는 거, 요거를 단기 대여금. 그 다음에 단기 차입금은 뭐예요? 1년 안에 돈을 빌려오는 거예요. 차자가 빌릴 차자예요. 입자는요? 들어올 입자. 그래서 돈 빌리는 걸 뭐라 그래요? 차입금. 그 다음에 돈 빌려주는 건 대여금. 그래서 장기가 들어가면은 1년이 넘는 거예요. 몇 년이요? 1년. 단기가 들어가면은요? 짧은 거예요. 1년 이내. 회사 가시면 이게 많습니다. 무슨 차입금이요? 장기 차입금. 왜냐면 대부분 대출 받을 때 1년 이내로 안 받잖아요. 막 3년, 5년, 10년, 20년 막 길게 받죠. 대부분 다. 근데 이것도 있습니다. 저도 이거 이제 회사 다니면서 일하면서 알게 된 건데 원래 불법인데요. 대부분 대출 받을 때 은행에서 끼어 팔기 해요, 안 해요? 해요. 그래도 저도 저기 뭐냐 전세자금 대출이나 이런 거 받으러 갈 때마다 거기 직원들이 이런 얘기해요. 무슨 얘기 하냐면 적금 만드셔야 되고요, 카드 만드셔야 되고요, 급여 통장 저희 은행으로 해주셔야 되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 조건들 걸어요. 그래 거기에서 할 만한 거 해주고 아 요거는 안 할래요 그러면 안 해도 돼요. 그 대신 안 하면은 이자율이 올라가요. 그거 해주는 대신 이자율이 줄어드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미 다 되어 있어서 할 게 없더라고요. 뭐 청약저축 만들려고 그러는데 이미 예전에 대출 받을 때 청약저축 해놨는데 해약도 못해요. 왜냐면 지금 5년 전인가 6년 전에 한 거라 해약도 못하죠. 그 다음에 카드 만들어 달라 그러는데 저는 제 이름으로 된 카드가 없어요. 직불카드 빼놓고 제 이름으로 된 신용카드가 없어요. 지금 신용카드 쓰는데 와이프 이름이에요. 그래서 신혼 초반 때는 이렇게도 살았었어요. 어떻게 살았냐면 야근하잖아요. 그러면 전화가 와요. 뭘로 전화 오냐면 화상으로. 그리고 화상 전화 하잖아요. 그러면 들고 돌래요. 거기가 강의실 맞는지. 그 다음에 끝나고 집에 가잖아요. 그러면 오빠 어디야? 그러면 지금 어딘데? 그러면 24시 가서 긁어. 카드 긁으면 문자가 글로 가거든요. 그렇게 살았었어요 한때는. 근데 맞춰줄만 하니까 맞춰드리긴 했는데 그리고 제가 요즘에 이제 방기 들고 있죠. 그 문자 나한테도 오게 해주면 안 돼? 왜냐면 제가 쓰는 것보다 그분이 쓰시는 게 더 많거든요. 참고로 저는 제가 계산해봤는데 한 달에 교통비 이런 거 다 빼고 내 개인적으로 쓰는 게 10만 원이 안 돼요. 왜냐면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고 사람도 안 만나니까 거의 집에만 있거든요. 그러니까 쓰는 게 없어요. 근데 그분은 뭐 사람 만나는 거 이런 걸 떠나서 커피도 많이 드시고 군것질도 많이 드시고 그러시거든요. 그래갖고 제가 맨날 벼르고 있거든요. 너 나한테 가계부 넘어오면은 살 20kg 빼줄게. 쭉 빼주겠다고. 그러면 맨날 그래요. 오빠 안 줄 거야. 근데 안 가져올 거예요. 왜냐면 저도 약간 좀 이게 성격인데 하려면 제대로 해야 돼요. 어설프게 할 것 같으면 손 안 대는 게 좋아. 약간 이런 스타일이라 안 갖고 오려고요. 그래서 처음에 장모님이 반대 아닌 반대를 조금 하셨대요. 딴 것 때문이 아니고 일이 이런 걸 하니까 돈 관련돼서 깐깐하지 않겠냐 라고 생각을 하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안 깐깐해요. 생각보다 그냥 쓰면 쓰나 보다 그냥 약속만 지켜주면 되거든요. 너 한 달에 얼마는 모아라. 그것만 지켜주면 더 이상 터치는 안 해요. 얼마 전에 또 두 손 잡고 심각한 얘기를 했죠. 얼마 모았냐? 그랬더니 얼마 정도 있다고. 거기에서 떨어지면 가만두지 않겠다. 그러고 말았죠. 근데 너무 타이트하게 하면 저도 알거든요. 맨날 싸울 거. 근데 그건 자신 있어요. 지금 쓰는 거를 반토막 내드릴 수는 있어요. 나한테 넘겨오면. 내가 장보고 다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약간 좀 과소비 아닌 과소비를 약간 하시는데 이해는 가는 게 그걸로 스트레스를 푸세요. 내가 맨날 그래요. 너는 나쁜 여자라고. 뭐가 그러면은 꼭 꼬맹이 데리고
안 가도 되는데 장난감 파는 데 있죠. 마트를 가면은 꼭 장난감 인형 있는 데를 어떻게든 들려요. 그러면 얘가 그냥 가요? 사달라 그래요? 사달라고 하죠.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2대1로 싸우는 거예요. 둘이는 요거 사주면 안 되냐, 나는 얼마 이상은 안 된다, 그러고 싸우고. 근데 참 웃긴 게 예전에 살 수 있는 게 10가지가 있었거든요. 요 중에서 골라 그랬는데 9개는 반값 할인이었고 1개만 할인을 안 했어요. 뭘 집었어요? 할인 안 하는 걸 집더라고요. 그래서 야, 얘도 뭔가 볼 줄 아는구나. 그때 딱 느꼈죠. 야, 이게 할인 그거 딱 붙이는 사람들도 뭔가를 알긴 아나 보다. 딱 그거 집더라고요. 다 2,500원이었는데 그것만 5,000원이었거든요. 그리고 한 번은 또 인형 하나 남은 걸 3,000원에 파는 거예요. 원래 10,000원인데 그거 사줬거든요. 근데 와이프가 2주 후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빠만 없으면 그 인형은 그 인형을 집어 던지고 때려. 진짜 그랬대요. 저만 없으면 그 인형 막 던지고 막 가서 막 때리고. 그랬다 요즘엔 조금 또 갖고 노시더라고요. 요즘 애들이 진짜 영악해요. 보면은 옛날 같지 않아요. 근데 가면 갈수록 더 그러겠죠? 근데 그렇게 살아야 될 것 같아요. 보면 주변에. 그래서 단기장기 나오면 몇 년이야? 1년. 그 다음에 104페이지 보시면 미수금과 미지급금인데요. 여기는 그냥 제가 한번 쓰고 넘어갈게요. 뭐냐면 외상에는 몇 가지 있다고요? 2가지. 외상매출금, 외상매입금. 그 다음에 미수금, 미지급금. 위에 거는 판매와 관련이 있다. 밑에 거는 없다. 그래서 거기 교재 보시면 104페이지 미수금 밑에 하고 미지급금 밑에 보시면 재고자산이라고 되어 있어요. 재고자산 2회라고 되어 있어요. 네, 2회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판매와 관련이 있다 없다? 없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거 나중에 분계 풀면서 또 계속 나와요. 그 다음에 105페이지 보시면은요, 선급금과 무슨 금이요? 선수금. 그 옆에다가는 간단하게 3글자만 쓸 거예요. 뭐라고 쓸 거냐면은 계약금. 무슨 금이요? 계약금.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요, 선급금과 선수금은 계약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계약금 먼저 주거나 먼저 뭐 하죠? 받죠. 그래서 먼저 줄 때는 무슨 금이요? 선급금. 그래서 요거는 자산이에요. 그 다음에 선수금은 부채예요. 왜 그런지는 설명드릴 겁니다. 선급의 뜻이 뭐죠? 네, 먼저 뭐 했다? 줬다.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어떤 경우냐면 내가 만약에 인터넷 홈쇼핑에서 옷을 사려고 옷을 고른 다음에 돈을 입금을 했어요. 그러면 이게 선급금이에요. 왜냐면 아직 나 물건 못 받았잖아요. 뭐만 먼저 줬죠? 돈만. 근데 이렇게 연락이 올 때가 있어요. 전화가 와갖고 거기 쇼핑몰 사장님이 저기 죄송한데 지금 물건이 없어요. 다른 물건으로 드릴까요? 돈으로 드릴까요?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이게 자산인 이유는 뭐냐면 이 물건을 받기 전에 내가 다시 돌려받을 수도 있죠. 그래서 자산이에요. 그 다음에 선수금은 이런 경우예요. 내가 만약에 홈쇼핑 사장이야. 근데 돈이 들어왔어. 그 창고 가서 찾아봤더니 물건이 없네. 그럼 전화해갖고 저기 죄송한데 물건이 없어요. 돈 다시 돌려드릴게요. 라고 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물건을 팔 때까지는 내 돈이 아니에요. 돈은 내가 받았지만. 그래서 선급금은 돈은 줬지만 돌려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물건을 내가 받을 때까지는 이 돈은 누구 거예요? 내 거죠. 그 다음에 선수금은 내가 돈을 먼저 받기는 했지만 이 돈을 다시 돌려줘야 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뭐예요? 부채예요. 그리고 이거 하나는 알고 계십시오. 이거 은근히 모르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대부분 아는데 부동산 있죠? 부동산. 네, 집 사거나 할 때 계약금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거 집주인이 파기하면은 2배 물어줘야 됩니다. 몇 배 줘야 돼요? 2배. 집주인이 했을 때.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집을 팔려 그래. 근데 집값이 오를 것 같아갖고 계약금 받았는데 이 집을 안 팔 거야. 그러면 2배로 돌려줘야 돼요. 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네, 계약 부동산 쪽은. 다른 쪽은 대부분 원금만 돌려주면 되잖아요. 근데 부동산은 몇 배 돌려주도록 되어 있어요? 2배. 그래서 뉴스에 가끔씩 나와요. 5천만 원 계약금 걸었는데 1억으로 돌려받았다. 네. 그래서 부동산 관련돼서는 2배라는 거. 그래서 예전에 SBS에서 가끔씩 이런 거 이제 재연해서 보여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은 어떤 부부가 이사를 가려고 처음에 5천 달라 그랬는데 지금 현재 돈이 없어서 계약서에다가는 5천이라고 쓰고 3천만 돌려줬어요. 그러고 나서 3천 주고 나서 한 달 후에 이제 나머지 잔금을 주려고 전화를 했더니 거기 집주인이 뭐라 그랬냐면은 안 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됐냐면은 이 사람들이 계약금 주고 나서 다른 사람이 와갖고 1억 주겠다 그랬대요. 1억을 더 주겠다. 그러면은 3천에 2배니까 얼마만 더 주면 되죠? 6천 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3천만 원 주고 나면 나한테 얼마가 남아요? 7천이 남죠. 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는데 계약금 줬던 사람들이 열받아갖고 소송을 걸었어요. 그 소송에서 판결이 뭐라고 났냐면은 6천이 아니라 1억을 줘라. 왜냐면 계약서에 5천이라고 써 있었으니까 1억을 줘라. 라고 해서 판결이 난 적이 있었다고 한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부동산은 몇 배 돌려주는 거예요? 2배. 그건 참고하시고. 그리고 계약할 때는 항상 고민 잘하고 하셔야 돼요. 왜냐면 계약금 걸었으면 둘 중에 하나거든요. 이 금액이 적으면 포기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대부분 금액이 크잖아요. 그러면 끝까지 가야 되는 경우들이 있죠. 네. 그래서 내가 파기하면은 못 돌려받는 게 원래 정상입니다. 근데 저 아시는 분 중에 돌려받은 분도 있긴 있어요. 그 형이 이제 결혼을 하려고 집을 2군데를 알아봤는데 1순위였었던 집이 안 판다 그랬대요, 갑자기. 그러면 2순위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2순위 집에 700인가 1000만 원 정도의 계약금을 걸었어요. 근데 계약금 걸고 그 다음날 1순위 집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뭐라고요? 집 팔겠다고. 근데 중요한 건 벌써 계약금을 걸었죠. 그래서 형한테 물어봤어요. 그 돈을 받았대요. 그래갖고 어떻게 받았어요? 그랬더니 그 집으로 출근을 했대요. 그 형이 이제 조그맣게 사업하던 형이었는데 출근해갖고 뭐 자기 말로는 설거지도 하고 음식물 쓰레기도 버리고 어쨌든 뭐 사정 얘기를 했대요. 가서 이제 신혼으로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이 돈이 없으면은 그 집을 사기가 힘들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뭐 사정 얘기해서 받았다라고 하는데 이건 되게 특이 케이스입니다. 원래 안 줘도 돼요. 법적으로. 맞죠? 네. 그래서 계약할 때에는 항상 100% 여기야. 내가 마음이 안 바뀔 거야. 이런 거 아니면은 안 하시거나 아니면 내가 이 돈을 못 받아도 상관이 없는 금액 정도만 뭐 하셔야 돼요? 계약을 하셔야 돼요. 네. 근데 대부분 10% 많이 원하더라고요. 만약에 1억짜리야. 그럼 계약금으로 한 1000만 원? 네. 왜냐면 너무 적으면 그 사람도 이거 깨질 수도 있어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한 1-20% 정도 계약금으로 많이 하더라고요. 보면. 그 다음에 106페이지 가지급금과 가소금. 가지급금의 뜻이 뭐냐면은요, 가짜로 지급한 게 아니고요, 내용을 모르는 거예요. 지급은 하였으나 내용을 모르는 경우. 그래서 시험 문제는 대표적으로 2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출장비. 우리 직원들 출장 가요, 안 가요? 가죠. 그럼 출장 갈 때 돈 줘요, 안 줘요? 주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돈은 줬는데 어디 쓸지 알아요? 모르죠. 얼마 쓸지 알아요? 모르죠. 이걸 뭐라 그래요? 가지급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사장님이 개인적인 용도로 쓰는 돈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요것도 가지급금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아마 대부분 회사 이쪽 파트로 회사 들어가시면 대부분 겪을 거예요. 뭘 겪냐면은 사장님이 아침에 출근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 이따 3시에 나갈 거야. 200만 원만. 이라고 얘기를 하고 사장님실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얼마를 준비해놔요? 200을 준비해놔요. 그러면 사장님이 3시에 가면서 아까 얘기한 돈 줘. 그러면 돈 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물어봐요.
어디 쓰실 거예요? 그러면 사장님은 대표적으로 두 가지 중에 하나의 행동을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거 누구 만나서 어디 쓸 거고 세금계산서 갖다 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사장님이 있고, 또 하나는 내 돈 내가 쓰는데 네가 뭔 상관이야 라는 식으로 얘기하시는 사장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지금 언어 순화얘기해서 얘기한 거예요. 네. 간혹가다 욕하는 사장님도 있어요. 내 거 내가 알아서 쓴다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냐는 식으로 얘기하시는 사장님들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우리는 뭐 욕을 하든 뭐 다 떠나서 돈은 줬죠. 어디 쓸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요걸 뭐라 그래요? 가지급금. 그 다음에 가수금. 이거는 뭐냐면 돈은 받았으나 내용을 뭘 할 때요? 모를 때. 그래서 이런 경우에 어떤 경우냐면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갑자기 핸드폰에서 통장에 1,000만 원이 들어왔대. 모르는 돈이야. 이게 가수금이. 그랬으면 좋겠죠? 근데 항상 이건 알고 계셔야 됩니다. 나는 아니라는 거. 로또 1등 당첨되는 사람 많죠? 누군 아니에요? 나는 아니에요. 저는 항상 그렇게 살아요. 어제 로또 샀는데 또 아닐 거예요. 나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일복은 많은데 돈복은 그렇게. 저희 아버지도 보면 일복은 많은데, 근데 일복 돈복 다 없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거라도 있는 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야죠. 근데 돈복은 없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아버지도 그렇고. 저희 와이프는 그 얘기도 하더라고요. 오빠 사주를 봤는데 남편 복은 없대. 그래서 전 한마디 했죠. 나도 사주 봤는데 와이프 복은 없다 그러더라. 근데 애기 복은 있다라 그랬으니까 한번 잘 봐봐야죠. 근데 제가 알기로 저희 어머니가 결혼한다 그랬을 때 둘 사주 들고 가서 본 걸로 알고 있어요. 약간 좀 부모님들은 아직 그런 거 있잖아요. 사주팔자 좀 보시고 그런 거 약간. 참고로 저희 친척 누나가 신내림 받았어요, 작년에. 지금 해요, 지방에서. 근데 몰랐는데 와, 막 택시 타고 오더라고요. 신내림 받은 지 얼마 안 됐을 때 점집 차렸다 그래서 부모님하고 같이 갔었는데 택시 타고 오더라고요. 근데 그게 또 뭐냐, 신내림 받은 지 얼마 안 됐을 때가 촉이 좋다나. 그래갖고 진짜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장사가 되긴 되는구나 라는 걸 알았죠. 그 다음에 넘기세요. 나중에 꼭 이런 돈 많이 받으십시오. 무슨 돈이지? 하는 거. 저 예전에 한 번 있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꽝이었는데 갑자기 모르는 이름으로 37만 원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야, 나한테도 이런 일이 있구나. 근데 좀 이따가 와이프한테 전화해갖고 야, 너 이 사람 알아? 그랬더니 그러시더라고요. 집주인이잖아. 그래서 왜 돈이 들어왔나 봤더니 보일러 바꾸면서 반반씩 내기로 했었거든요. 그 돈이더라고요. 그래서 에휴, 이놈의 팔자가 그렇지 뭐 무슨 꽁돈이냐. 그리고 비상금 만들었다가 다 걸려갖고 다 털리고. 맨날 그래요. 오빠는 안 돼. 뭐가 안 돼? 그러면은 얼굴에 다 티난다고. 거짓말하면 거짓말하는 거 다 티나갖고 다 뺏겼어요. 가끔씩 그래요, 와이프가. 오빠 비상금 있지? 그러면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어. 근데 진짜 없어요. 다 걸려갖고 다 뺏겼어요, 지금까지. 지금 하나 있긴 있구나. 얼마 전에 꼬부쳐 놓은 거. 안 걸리기만을 빌면서 지금 버티고 있죠. 그 다음에 108페이지 보시면 상품권 선수금과 무슨 금이요? 예수금. 오늘은 여기까지 볼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상품권 선수금의 뜻은 뭐냐면, 우리 상품권 많이 사봤죠. 상품권 선수금은 상품권을 팔고 돈을 먼저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 입장에서 하는 거예요? 회사 입장. 그러면 소비자분들이 우리 회사 상품권을 사가잖아요. 근데 상품권을 사갈 때 돈을 먼저 뭐 하죠? 주고 사가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상품권으로 돈을 먼저 받았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상품권 선수금. 근데 시험엔 거의 안 나와요. 한 4, 5년에 한 번 정도? 근데 요건 잘 나와요. 예수금. 여기 중요합니다. 무슨 금이요? 예수금.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때 예수금 그러면 그냥 이렇게 생각하세요. 뭐라고 생각하시냐면 세금을 내기 위한 돈이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회사 돈이 아니고 남의 돈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우리 회사 다니면 한 달에 한 번씩 뭐 받죠?
월급 받잖아요. 뭐 받아요? 월급. 그럼 월급 받을 때 회사에서 소득세, 옛날엔 주민세라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지방소득세, 그 다음에 건강보험, 그 다음에 장기 요양보험, 국민연금, 그 다음에 고용보험 떼요 안 떼요? 떼죠. 그거를 예수금이라고 그래요. 네. 그래서 예수금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직원 부담분. 누가 부담하는 거예요? 직원이 부담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월급이 200이래. 그러면 200 안 들어와요. 맞죠? 왜요? 못 띄고 받아야 되니까 세금 띄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세금들을 직원이 내는 건 뭐라 그래요? 예수금이라고 해요. 뭐라 그래요? 예수금. 근데 직원이 내는 것도 있지만 누가 내는 것도 있죠? 회사. 요건 안 외우셔도 돼요. 왜냐면 요즘엔 지문에 줘요. 그래서 건강보험은 복리후생비, 국민연금은 세금과 공과, 고용보험은 고용보험하고 산재보험 내죠. 이런 것들이 이제 보험료라고 하는데 요즘 시험 문제에는 줘요. 회사 부담분은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시오. 이런 식으로. 복리후생비가 누구 위해서 쓰는 거예요? 직원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화하다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우 저는 회사가 복지가 좋은 회사 가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 분들은 회사 들어가자마자 회사 프로그램 들어가서 이거를 찾으세요. 복리후생비로 많이 쓰나 적게 쓰나. 참고로 복지든 뭐든 돈 없으면 할 수 없어요. 맞잖아요. 다 돈이에요. 돈 안 들어가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예. 우리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숨만 쉬어도 돈 나간다고. 근데 진짜 숨만 쉬어도 돈 나갑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이자 막 이런 거 나가잖아요. 돈 나가고. 예. 그 다음에 뭐 보험료 나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숨만 쉬어도 나가잖아요. 그래서 복리후생비 그러면 누구 위해서 쓰는 거예요? 직원. 그 다음에 월급 받을 때 세금 떼는 거는 예수금. 많이 띱니다, 생각보다. 근데 앞으로 더 많이 떼야 돼요. 왜냐면 복지국가로 가야 되잖아요. 복지국가로 가려면은 지금보다 세금을 두세 배 더 내셔야 됩니다. 프랑스 최고 세율이 70%입니다. 근데 어쩔 수 없어요. 복지가 되려면은 많이 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복지국가는 아니잖아요. 왜냐면 아무것도 안 하면 살 수는 있지만 그냥 살기만 하는 거지 뭔가 외적인 걸 할 수는 없는 상황이죠. 그러면 그 뭔가 외적인 거를 할 만큼이 되려면은 일명 무슨 국가가 돼야 돼요? 복지국가가 돼야 돼요. 근데 복지도 다 돈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캐나다나 미국이나 이런 데는 사람들이 취업을 안 하려고 그런대요. 왜냐면 그 지금 코로나 때문에 난리잖아요. 막 250만 원, 300만 원씩 주거든요. 나라에서. 집에서 놀고만 있어도. 그러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일하러 갈 거예요? 그냥 누워있고 250, 300 받을 거예요? 250, 300 받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래서 지금 미국은 여러 가지 지금 고민 중이래요. 그래서 지금 하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거 하려고 그러는데요. 취업하면, 예, 별도의 수당을 주는 거,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이용하려고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외국 같은 경우에는 특히 복지국가로 되어 있는 곳들은 복지가 너무 좋다 보니까 경기가 이제 좀 움직이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취업을 안 한대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일단 아직 코로나도 마무리가 안 된 상태이긴 하니까. 그래도 내년 정도 되면은 마스크 외부에서는 벗지 않을까요? 내부에서는 써도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분위기가. 근데 뭐 그거야 위에서 정하시는 거긴 한데 올해 안에 어쨌든 접종률은 한 7, 80%까지 끌어올리지 않을까? 지금 아시는 분이 그 뭐냐 공문 하나 보내준 게 있었는데 거기 보니까 40대 분들은 8월 이후 정도로 예상하고 있더라고요. 네, 제일 늦게 맞아요 40대가. 그다음 8월 이후 정도로 보고 있고 50대도 한 8월 중순 8월 초 그때쯤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올해 한 9월 내지 10월 달 정도 되면은 어쨌든 목표치까지는 가지 않을까. 그러면은 좀 벗는데 아우 진짜 이거 좀 벗었으면 좋겠어요. 전 또 피부가 약해갖고 벗고 나면 뜨거워요 살이. 거기다 또 말을 많이 하니까 수업 때 그러니까 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좀 잘 좀 봐두세요. 예. 그래서 예수금 그러면 뭐 내려고 받은 돈이에요? 세금 내려고. 요거 좀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5시에 쪽지 시험 보고
그 다음에 붕괴 풀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가위가 어디로 갔냐? 어이? 내 가위. 좀 몇 가지 좀 알려드릴 게 있어서 미리 좀 알려드릴게요. 일단 저희 7월 5일 날 이사 가요. 네, 이사 가고 그 다음에 7월 29, 30 날 수업 없어요. 휴가 가요, 제가 휴가 가요. 네, 저희가 한 번에 다 쉬는 게 아니고 강사들별로 쉬게 되어 있어서 29, 30 날 휴가 가고 그 다음에 시험이 8월 7일인데 죄송한데 8월 6일 날도 수업 없어요. 오늘은 개인적으로 집안 사정이 있어서 그래서 이렇게 쉰다라는 거 참고하시고 미리 알려드리는 거예요. 확정된 거라 이거는. 그 다음에 잘하면 8월 16일 날도 쉴 수도 있어요. 이거는 아직 국가에서 100% 확정이 아직 안 된 거라 요거는 확정된 거예요. 그리고 이미 시간표에서 다 빼놨으니까 그건 지장은 없으실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알고 계십시오. 와이프가 29, 30 날 쉬라 그러셔서 자기 그것이래요. 휴가라고 맞춰서 쉬라 그러셔서. 저희는 저때 그냥 동네 어디만 갔다 오고 잠은 못 자러 갈 것 같아요. 너무 비싼 시기라. 그래도 와이프가 뭐 풀빌라 얘기하는데 풀빌라는 평소에도 못 가는데 저 시즌에 1박에 100만 원이래요. 그리고 그냥 저기 뭐냐 대야 사다가 대야에다 물 받아갖고 꼬맹이 놀게 하려고. 다른 방법이 없을 것 같아. 토끼 시험 가야죠. 쪽지 시험 보는 방법은 제가 앞에다가 큰 뭉치는 적어 드릴 거예요.